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작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 디자인 오늘 수업이 아니죠. 네, 이제 7주차인가요?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할 거는 노래가 너무 산만하나? 타임랩스, 이제 이전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타임랩스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준비를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작업물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타임랩스라는 이 바탕화면 폴더에 BGM 나와라 BGM을 여기서 작업한 거를 컨트롤 M 누르시면 이제 내보내기 설정이 나죠. 컨트롤 M입니다. 그래서 mp3 파일로 해서 내가 편집을 했다는 가정하에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저장을. 너 왜 그래? 손 이러지 마라. 아무튼 네, 정상화 안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tbgm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이 bgm 나가는 거를 이제 뭐 미디어는 나중에 내가 촬영한 촬영본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테스트는 이렇게 테스트 촬영을 내가 한 게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그 장소에 직접 가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종류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잖아요. 이제 뭐 기획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주제로 어떤 형태로 해서 만들겠다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기획서보다 오늘은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 스토리보드를 실제로 촬영하러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마킹을 하는 것까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플러스가 어딨어? 이거구나. 자, 처음에 근데 여기 노래가 나올 건데 배경음악 끄도록 할게요. 재생이 안 돼? 나오네. 네. 자, 이렇게 노래 가면서 컷 전환을 어디서 할지에 대한 마킹을 저는 여기다가 찍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총 몇 컷이 필요한지 세알려 볼 수 있겠죠? 여기 컷 어디 갔어? 체크해놨었는데.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체크를 했었을 때 총 18개가 나왔는데, 뭐, 전체 다를 만드는 거를 제가 이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총 18개가 나온다고 저는 체크가 됐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왜 없어졌지? 무튼.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내가 어떤 촬영을 할지 그 장소에 가서 실제로 촬영을 해봐야 되잖아요. 타임랩스의 가장 강점은, 고정되는 삼각대가 괜찮은 게 있다면 이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광각 형태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 촬영본 사이즈가 1920, 1080보다 훨씬 더 크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줄여서 얼마든지 확대하면서 그런 효과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일단 보시고 차후에 작업할 때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고 작업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컷은 나눠 놨어요. 그럼 총 18개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촬영을 이렇게 해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내가 타이틀을 넣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에 대한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혹은 이렇게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 아니면 그림판에서든지 아니면 프리미어에서 이 글씨나 이런 것들 넣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찍고 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촬영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스토리보드화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스토리보드 양식은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 이 부분을, 보자. 자, 인터넷에 있는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 이게 위아래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뭐 거의 4대3, 3대2 비율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16대9 비율로 찍을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5번 눌러서 이제 오른쪽 거 혹은 그냥 여기서 오른쪽 거 눌러서 표 셀 속성에 들어가시면 가보시면 제가 셀 크기 설정은 64에 36으로 미리 맞춰 놓았어요. 자, 계산기로 가보시면 왜 이렇게 맞춰놨냐면 64 나누기 16 하면 딱 4가 나오죠. 그러면 9 곱하기 16을 했을 땐 아니 9 곱하기 4를 했을 때 36이 나옵니다. 즉 이 가로 세로 비율이 딱 16대 9 비율인 상태로 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찍어 놓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16대 9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16대 9 비율로 촬영을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에 그 이미지 센서가 4대3 비율이면은 최대 해당소로 찍을 수 있는 건 4대3 비율로 되어 있긴 할 겁니다만 거기까지 가서 디테일한 설명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단 이 테스트 촬영을 하러 갔을 때는 16대 9 비율로 촬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컷 이제 이거 끌어다가 여기로 넣게 되면 이 셀 크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디 갔니? 뭐 이렇게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커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복사하기를 하십니다. 컨트롤 C죠. 컨트롤 C 하고 여기 가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 주고요. 속성도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 제가 여기 셀 속성을 안야백이 하나도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촬영을 내가 해온 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 스토리보드 안에 들어가는 굳이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실제로 내가 실사 촬영을 나가서 이 설정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저장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제가 셀 속성을 들어가서 안여백을 왼쪽으로 1mm만 줄게요. 그래야 글씨 쳐도 옆으로 안 붙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안쪽 지금 여기 바꾸고 여기 다 바꿔야 되는데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저장해서 이 파일은 제가 그 과제에 올리는 그 사이트에 맞춰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차가 지나가는 거를 촬영을 가서 영상을 찍어서 테스트를 해볼 거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실제로 내가 영상을 점점 확대되는 이 연출을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보다 좀 더 광각으로 촬영을 해서 이 프리미어 상에서 점점 줄어들도록 그렇게 맞춘다고 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대는 촬영 시간이죠. 촬영 시간은 대략 이렇게 밝을 때 이런 상황에서 찍어야 되니까 대략 한 12시에서 1시 사이 13시로 해 놓을게요. 이렇게 되고 촬영을 총 몇 장 해야 되는지 또 나오죠. 자, 두 번째 컷 촬영 몇 장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씨. 왜 또 안 먹어?
지금. 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00장이나 찍어야 돼. 210, 215, 216, 17, 18, 19. 네, 19까지인데 여기까지니까 218장을 찍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218장 촬영을 해야 된다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218장 촬영에 곱하기 한 장 찍고 그 다음 장 찍을 때까지 시간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걸 체크해야겠죠. 예를 들어 2초당 한 장씩 찍는다고 가정을 해서 쓰면은 계산기 바로 갈 수 있겠죠. 218 곱하기 2 하면 436초 동안 촬영을 해야 되니 소리니 자 436초 동안 촬영을 해야 되니 대략 나누기 60 하면 7분 이상이니까 7분하고 2 정도 되니까 자, 그럼 대략 한 8분 정도 촬영해야 된다 라고 적성을 해놓으면 되겠죠. 오디오는 사실 비워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이 오디오가 어떤 효과음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거나 하면은 그 작성을 하는데 오히려 여기다가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할 때 내가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렌즈를 뭐 예를 들어 50mm로 사용을 하고 삼각대 이런 형태로 하고 되고요. 뭐 아니면 여기서는 2470으로 촬영을 할 거다. 이런 형태로 해서 장비에 대한 것도 꼭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50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 조리개 앱스탑 1.8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1.8 뭐 이렇게 뭐 사용을 한다 삼각대로. 그리고 바디는 어떤 걸 쓴다 까지도 적을 수 있겠죠. 장비는 여기 작성하기 좀 힘들면 이쪽에 작성하셔도 되고요. 무방합니다. 여기서 또 쳐서 장비 50mm 1.8 삼각대 바디는 OD 마크 2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장면을 촬영하는데 이 장소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삼각대를 펼치고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제 촬영이 7분 몇 분이었는데 여기서 뭐 비고에다가 실촬영 시간을 대략 한 10분 정도 10분 잡기 좀 그러면 한 15분 정도 걸린다 이런 형태로 놔둘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십니다. 자, 이거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요게 마킹이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 촬영을 다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쭉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테스트 촬영을 이 장소에서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거를 요거를 하나 뽑아가야겠죠. 뽑아가서 1번 컷 이건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내가 가서 볼펜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2초 동안 찍을지 총 내가 몇 장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을 때 딜레이 얼만큼 줘서 찍을지 그리고 이거를 찍을 때 어떤 장비가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까지 작성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테스트 촬영을 갔을 때 이 장비들을 실제로 가져가서 얼만큼 나온지에 대한 걸 보고 광각 렌즈나 망원 렌즈 혹은 줌 렌즈를 가져가는 게 적당하겠죠. 그런데
이런 장비들을 지금 사실 학교에서 대여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오고 휴대폰과 비슷한 광각계열, 이 휴대폰 카메라는 초점 거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게 스펙, 그 스펙 왜 이래? 네네. 그 휴대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펙에 보시면 몇 밀인지 그리고 조리개도 몇인지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한 개 빠진 게 있죠. 조리개 몇 초로 찍는지 그리고 셔터 스피드 몇치로 찍는지 그리고 한 칸 더 늘리면 안 되는데 얘는 여기다 넣죠. 곱하기 2초로 찍으면 총 436초 동안 찍어야 되고 8분 정도 찍어야 된다. 얘는 없애고 ISO는 몇 정도로 찍어야 될지에 대한 걸 체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노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상 밤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테스트 촬영을 하러 갔을 때랑 거의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에 촬영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 있는 경우나 아니면 해가 떠 있는 경우에 테스트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실제로 촬영을 할 때는 구름이 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좀 유동적으로 바뀌어야겠죠. 바뀌어야 되지만 이렇게 여기 내가 촬영한 이 촬영본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찍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촬영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형태에서 만일에 내가 뭐 조리개를 8 정도로 찍고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로 촬영하려고 가져가고 ISO는 100으로 촬영할 거다. 셔터 스피드는 더 나오겠네요. 이 상태로 하면 한 40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갔을 때 이게 안 되네 하면은 여기 이제 실제 촬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개 구름 껴가지고 더 안 나와서 4 정도로 찍었다 이렇게 볼펜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 이렇게 얘는 근데 차 지나다니는 거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했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아니면 조리개로 해서 더 선명도나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250분의 1초로 바꿨다. 뭐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고 ISO는 그대로 갔다든지 촬영 갈 때도 이 스토리보드를 가져가서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조리개가 바뀌는 경우에는 조리개 더 열어야 되는데 밤에 촬영할 때 근데 이게 1.8로 안 돼서 1.4 렌즈로 바꿔야 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넣어야겠죠. 이 작성해서 넣으려면 촬영 테스트 나가서 촬영을 하고 이걸 몇 초마다 한 장씩 찍을지에 대한 거를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 보고 영상으로 찍어서 가져와도 되겠죠. 영상으로 찍어 와서 그거를 예를 들어 2초 단위면은 총 60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넣은 상태에서 이 오디오 속도 어딨니? 네, 속도 지속 시간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여기서 6000을 넣으면 원본 영상에서 6000배가 빨라진 이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를 완성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하루 정도면 됩니다. 이 촬영을 하루 만에 다 가서 끝을 내고 그리고 와서 그 파일 정리를 네이밍해서 네이밍도 수업을 했죠. 타임랩스라는 폴더 만들어서 테스트 촬영 뭐 폴더 이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컷 이름별로 이렇게 다크네이머라는 애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한글 파일을 작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가서 촬영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1번 촬영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메모장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촬영할지에 대한 걸 휴대폰으로 작성을 해와서 나중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그건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프리미어에서 이 테스트한 촬영본을 올려서 볼 수 있겠죠. 자, 이만큼을 여기다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올려 보는데
저는 이렇게 올려서 얘를 이렇게 마킹에다가 이 툴입니다. N 툴이에요. 마킹으로 하나씩 옮겨줍니다. 뒤에 거부터 해야겠네요. 15번이니까 14번이 얘잖아. 어이,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됐네. 내가 여기까지 가고, 가고, 이런 형태로 맞춰줍니다. 사진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이 작업이. 들어가야지. 이거 아니야? 이런, 씨.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게 마킹이 지워지는 바람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할걸. 이런 형태로, 아니, 넣어줄 수 있겠죠?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맞아 들어가도록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는 겁니다.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타임lap스를 다 찍어 오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에 대한 걸 미리 볼 수 있겠죠. 노래가 너무 큰가요? 이렇게 해서 촬영한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실제로 이 차들이나 뭐 사람이나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들을 내가 실제로 가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속도감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걸 체크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너무 루즈하게 긴 거 같은데, 혹은 여긴 좀 더 짧아도 될 것 같은데, 길어도 될 것 같은데를 또 다시 마킹 작업으로 디테일한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스토리보드로 만들었던 여기에 이 시간 계산했는 것 자체가 또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정을 또 이 스토리보드를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최종화해서 만들게 되면 촬영 스케줄을 짜기가 되게 편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가서 사실 15분이라고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이 장소에서 15분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더 볼 게 없으니까 노래 틀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삼각대 펼쳐놓고 앵글 딱 잡고 나서 촬영을 이 218장만 딱 찍고 나면은 바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촬영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사람이 앞에 섰다거나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해야 되던가 하거나, 그래서 요거 촬영하는 데는 대략 한 30분 정도, 이번 거 촬영하는 데는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장소에서 몇 장을 찍어야 된다, 이 장소에서 몇 장을 찍어야 되고, 이 장소에서 몇 장을 찍어야 된다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장소에서 이 장소 넘어가는데 내가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 촬영이랑 이 촬영에 대한 거를 묶어서 이날 촬영을 하고, 그리고 밤중에 촬영되는 다른 부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가서 촬영을 해야겠다, 혹은 아침부터 나가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앞부분에 대한 거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다가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점심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낮 시간 촬영에 대한 걸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낮 시간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해가 떠 있다가 해가 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는 장면 촬영을 하기 전까지 텀이 있죠. 그때까지 낮
시간에 촬영할 거를 모두 다 끝을 내고 그 사이에 좀 늦은 점심을 먹고 기다렸다가 앵글을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또 촬영을 진행을 해서 밤중까지 촬영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촬영본 같은 경우는 노래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요. 2분 20초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 거는 1분에서 1분 30초 사이 정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대신에 컷이 너무 이렇게 길면 안 되겠죠. 길지 말고 좀 짧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자, 여기가 이제, 이거 제가 예전에 학생 때 만들었던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자, 또, 이거 컨트롤해서 동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촬영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진 사이즈가 큰 가로가 2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컷을 잘게 자르는 대신에 하나의 촬영본 가지고 2개의 촬영본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100%로 이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안에 들어간 샷을 조금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차나 이런 게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요. 사진을 좀 더 크게 찍었다면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쓸 수도 있겠죠. 한 250% 정도 해서 이쪽 도로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혹은 이 아파트 단지와 같이 이렇게 도로가 같이 보이는 이런 앵글, 전혀 다른 앵글이잖아요. 지금 이거 봤을 때. 하지만 촬영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한 방에 촬영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구에 대한 것도 여기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2-1 2-1이라고 해도 3번 컷이니까 컷은 그대로 하고 여기다가 확대된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촬영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쳐놓고 그만큼 사진 사이즈 양이 많아져야 되니 그거에 대한 거 계산을 해보면 한 군데서 한 번 촬영을 하는데 두 컷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효과가 들어가 있는 최종 결과물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렇게 큐렉에 나옵니다. 최종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스토리보드를 다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장소에서 촬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굳이 이걸 기획한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카메라 기초적인 걸 알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내가 생각한 그대로를 촬영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작성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해요. 일이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서 몇 장 찍어야 될지 계산 안 하고 가서 여기서 이거 촬영하는데 7분 정도만 촬영하면 될 거를 1초마다 한 장씩 계속 촬영을 하게 되면 실제 같은 7분을 촬영해도 이거보다 더 많은 장수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장수를 여기다 또 올려서 파일을 무겁게 해서 또 컴퓨터 앞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시간이 훨씬 주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싶으면은 1초 단위로 촬영해서 나중에 또 속도 조절해가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800만원, 1000만원짜리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대용량의 하드디스크가 2테라, 3테라짜리를 한 8, 9개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이 타임랩스 1, 2분짜리 만드는데 할애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거를 촬영할 때 그대로 가져가서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촬영할 때 이거 뭔가 바뀌었다
4로 바뀌었다. 혹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장수가 이 218장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찍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차가 더 많이 지나가는 게 중간쯤에 갔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 하면 더 이어서 촬영을 해서 이 장수가 뭐 예를 들어서 300장이 됐다가 될 수도 있겠죠. 300장 촬영했다. 그리고 촬영한 이유에 대한 걸 또 여기다 적습니다. A컷 때문에 A컷 뒤에 있음 뭐 이렇게 뒤에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미디어 폴더에 2번 컷에 대한 거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사진이 300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A컷은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72장을 제외한 나머지 73번부터 쭉 당겨서 프리미어에다 옮겨 넣으면 또 찾아볼 필요 없이 내가 이때 왜 이렇게 장수를 많이 찍었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가지고 나갔던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기재해 놓은 거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편집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는 기획할 때부터 그리고 촬영할 때도 그리고 편집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재촬영을 하거나 추가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촬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거나 그래서 편집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고 이제 기한을 넘기거나 이런 형태를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스토리보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지워야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이 사진 지금 이 한 장의 듀레이션이 4.29초 그러니까 5초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얘 한 장 넣으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쭉 불러왔죠. 불러오면은 얘들 이렇게 이 폴더가 이제 1번 폴더 컷 1번 폴더라든지 폴더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폴더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서 이 시간이 5초가 이렇게 뚝뚝 끊겨서 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작업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른쪽 거 이걸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R 하셔가지고 이거를 1로 해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얘들 듀레이션이 컨트롤 R 듀레이션이 1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한 프레임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넣게 되면 이렇게 촬영한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봤죠? 또 안 나와 컴퓨터 이씨.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대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장수 정확하게 맞춰서 찍었어. 그리고 그 장수만큼 그대로 다 맞췄어. 그러면 여기서 편집할 것 딱히 없이 1번부터 이 폴더 다 펼쳐놓고 1번부터 쭉 당겨서 듀레이션 맞춰놓고 그대로 딱 집어넣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딱 들어가는 아주 이상적인 편집이 되겠죠. 그렇게 가편집이 되고 난 이후에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 빠른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디테일한 편집을 그제서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촬영할 때 이미 편집에 대한 게 가편집까지는 싹 다 한 번에 해결되도록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 스토리보드화 해서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된 거를 다 집어넣은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결과물은 이겁니다. 네가 했더니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번쩍번쩍 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학생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 번쩍번쩍 하는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프리미어 CS5 버전인가를 사용했었는데 이 0001, 뭐 0002 이렇게 된 형태가 이제
숫자가 이제 프리미어에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름 순으로 하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더 위쪽으로 보내버리는 형태가 돼서 이제 정확하게 사진에 이 순번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서 이제 좀 네, 여기도 보면 여기 있는 차가 번쩍번쩍하면서 보이죠. 네네. 그게 이제 사진 번호 순번이 이제 10번대가 계속 그렇게 틀어져서 그렇게 된 거였고요. 이건 또 틀어지진 않았어요. 하이퍼랩스, 그러니까 이거는 레일을 놔두고 촬영했었던 건데 이런 걸 바라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에 시간을 할애하라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적인 부분이 나와야 하는 건 사실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서 이런 촬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촬영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그 짠 스케줄대로 촬영을 해온 걸 결과물을 만드는 그 형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타임랩스를 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뭐 끝까지 가는 뭐 이렇게 움직이는 타임랩스 영상에 대한 걸 집어넣기도 했고요. 뒷부분은 이제 2프레임 단위로 해서 점점 더 느려지게 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다 보니 번쩍번쩍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40분 오랜만에 40분 안 넘기고 수업했네. 원래 이제 4시간짜리로 해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이 사진들을 다 촬영을 해오고 이 스토리보드를 직접 제작을 하면서 저와 같이 피드백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과제로 나가겠죠. 네. 과제 이러고 있을 건데. 자, 여러분이 실제로 제작을 해야 되는 이 타임랩스에 대한 촬영을 테스트를 한 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촬영했는 거에 대한 거 시간 계산을 해서 몇 초의 딜레이로 촬영을 할지, 장비는 어떻게 촬영할지, 여기서 실촬영은 얼마 정도 걸릴지에 대한 것까지 작성을 하셔서 이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진 것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매주 과제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한 과제들이 아닌데 이건 어떻게 보면 무리한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기한을 2주 정도를 두고 드릴 건데,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과제 시간 많네. 그러니까 과제를 좀 천천히 해야지, 이런 형태가 될까 봐서 과제는 2주의 기간을 두지만 다음 주차 수업과 이번 주차 수업의 과제를 2개를 합쳐서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요. 2주 주면은 한 이틀 전쯤에 촬영 일정 잡아가지고 나가서 촬영해 와야지. 그리고 한 이틀 만에 과제하면 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 기획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차에는 이 스토리보드를 모두 작성하는 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 사진 찍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으려면 컷수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컷수가 정해져야 되니 내가 만든 음악에 이렇게 마킹되어 있는 요 장면을 스크린샷 찍어서 그 사진 한 장을 추가해서 포함하고 한글에다 작성을 해드릴게요. 메모장에다가 해야겠다.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과제. 프리미어에 편집한 음악 컷 마킹 한 것 스크린샷 한 장 하고요. 그러면 거기 컷 마킹 한 거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게 몇 장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러면 그 컷 수에 맞춰서 테스트 촬영 사진 파일 이렇게 해서 총 2개겠죠. 그러면 얘는 음악 스크린샷, 그래서 이건 이름만 넣도록 할게요. 금명호.jpg가 될 거고요. 이건 테스트 촬영이니까
이제 뭐 1번 컷이면 001 컷. 이거는 앞에 권명호를 영어 001 컷 .jpg 이렇게. 이것도 뒤에 앞쪽에다 이름 넣도록 할게요. 권명호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이제 뭐 1번 컷, 2번 컷, 3번 컷, 4번 컷 이렇게 해서 컷수만큼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고 얘랑 이거 전체를 압축합니다. 압축해서 앞쪽 파일 이름은 2006, 06006, 권명호 7주차인가요? 6주차인가요? 7주차네. 7주차 .zip 이렇게 되겠죠. 과제 형태는 이렇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과제는 정해져 있죠.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이 한글 파일을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제 꼭 제출하시도록 하고, 이 과제도 일주일 좀 넘는 형태로 해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시간에 대한 거에 쫓기지 않도록 과제를 주도록 하고 있으니 미리 나가서 과제, 또 더 더워지기 전에 마스크 꼭 쓰고 밖에 나가서 과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